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일단 세계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거의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제 어떤 중요한 자리를 결정적으로 넘어서진 않았고,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낙관적인 것은 일단은 느낌에 불과하긴 합니다. 네, 아마 오늘 밤에 근데 높은 확률로 낙관론이 조금 더 강화가 되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낙관론이 어떤 모습을 좀 드러낼 것 같긴 합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주식시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가 중요한 날이었다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어제가 이제 하락을 할 거였으면 어제가 하락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어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거래일 동안 여기 저항 소화한 거고 탄력적으로 오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일단 거의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자리를 넘어가서 확 지금 올랐냐? 아직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떤 영향권에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좀 답답한 구간에 갇혀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넘어서서 급등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그렇게 보이긴 하죠. 지금 특히 이게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나 여기서 지금 이제 잠깐 상승이 둔화가 됐는데 여기서 또 오르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찔끔 조금 오르는 게 아닐 겁니다. 굉장히 급하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이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를 확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몇 거래일 만에.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 힘이 잠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친 거고, 여기서 이게 그대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확정이 되면은 또 이 힘이 그대로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 이 힘이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어떤 여기 답답한 영향권에 있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낙관론, 어떤 낙관적인 어떤 분위기만 있는 거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이제 오늘 밤에 기대를 해볼 수 있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날이긴 합니다. 어제 하락할 거면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잘 버텼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거꾸로 턴이 바뀐 겁니다. 이제 상승이 기대되는 날. 근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이겁니다. 물론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인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이런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일단 더 멋지게 상승할 것으로 이미 방향성을 정했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 전고점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 이 단기적으로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시세가 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안에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와 달러도 그래요. 이거 금리인데요. 10년 금리, 10년 국채 선물입니다. 선물도 사실 그래요. 이 정도 어제가 이제 하락할 거면 하락할 날이었는데 얘도 버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이 답답한 영향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가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오늘 더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거 채권 선물 이것도 그렇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쯤에 고용지표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급하게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 나오고 또 오른다? 굉장히 급하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갈 것처럼 일단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저기 달러 인덱스도 그래요. 좀 전에 금리 이야기 드렸는데 금리 차트 보면 그렇다고요. 금리 차트 보면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것처럼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제 올라야 될 때 못 올랐기 때문에 여기고 또 여기 지난번에 급락했던 거 이게 지금 이 힘이 그대로 아직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또 몇 거래일 동안 금리가 급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아직 급락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죠? 어딘가 붕괴가 돼야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건데 아직 붕괴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 국채 선물 차트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달러 인덱스도 그렇다고요. 달러 인덱스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을 넘지 못해서 얘도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계속해서 굳어지고 있긴 있는데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아래쪽에 지지력들을 깨야 되는데 아직 지지력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아시아 장중에 달러는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서 일단 아시아권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는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긴 했습니다.
달러는 솔직히 이제 어젯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굳어지는 거라, 달러는 이제 달러 인덱스는 반등시 매도 이게 맞겠죠.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쭉쭉 쳐지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제 아시아권 통화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거와는 조금 좀 다르긴 했습니다. 이따 하여튼 점검을 하면 되고, 하여튼 근데 뭐 다들 지금 굉장히 낙관론이 퍼져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낙관적인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건 이제 오늘 밤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일이 지금 없을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어제 그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가지고 시장이 좀 크게 움직여줬고, 오늘도 뭐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그죠? 물가 지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평소에도 이 지표 때문에 조금씩 들썩들썩 하긴 했습니다. 오늘 밤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아마 한국 시간으로 이게 밤 11시인가쯤 아마 개장할 거예요. 이게 밤 11시인가쯤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이거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또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밤에 이 물가지표 발표가 있긴 있는데 일단 뭐 요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갈 것처럼 다 해놨어요. 갈 것처럼 해놨고, 이제 오늘 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갈 것이라면 가야 되는 건데, 뭐 근데 어젯밤에 그 별로 기대하지 않던 지표가 시장에 깜짝 뭐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밤에 이제 그 물가지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약간 또 서프라이즈나 쇼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쨌든 주목은 하자고요. 지금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낙관적이긴 해요. 일단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요. 자, 이제 오늘 밤은 뭐죠? 오늘 밤은 이제 가야 돼요. 오늘 밤은 반드시 이제 주식시장이 오를 거면, 상승할 것이면 오늘 밤에 올라야 되고, 금리가 떨어질 거면 더 떨어져야 되고, 달러가 떨어지고 싶으면 뭐 물론 달러는 조금 좀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와 주식시장은 오늘 밤에 움직여줄 것이라면, 움직일 생각이 있으면 오늘 밤에 움직여줘야 됩니다. 오늘 밤에 근데 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뭐 삐끗한다, 그럼 또 이제 또다시 또 미궁 속으로 또 방향이 또 빠져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나스닥 30분봉인데, 그죠? 아직까지 이게 완전 무효는 아니라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추세선 하나 그어놨었죠. 여기 추세선 며칠 전에, 이게 언제였지? 화요일 날 밤에 한번 터치하고 나서 어젯밤에 빠졌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안 빠지고 여기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더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오늘 밤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급등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선은 돌파한 척 하면서 급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찔찔찔찔 또 힘을 못 쓴다, 그럼 또 이제 또다시 턴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요렇게 이 추세선을 갖고 움직이고 있죠. 아래쪽에서도 뭔가 약하지만 어떤 추세선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급속하게 훅 쏟아질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든 그 순서, 그 어떤 자기가 가야 될 때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오늘 밤은 뭐 낙관적이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더 떨어지고 채권 선물은 오르고 금리도 달러도 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오늘 밤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요즘에 약간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매매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어떤 뭐 투자 철학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할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보이는 거 보고 나서 조금 좀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주로 이제 이게 어쨌든 저 투자를 할 때 그 확률 게임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부분만 갖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좀 개입될 수도 있는 거죠, 투자에. 그죠? 지금까지는 가능한 이 객관적인 부분만 좀 이용을 해서 좀 투자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동안은 이 느낌, 뭐 감정 이런 거를 좀 투자에 좀 배제하려고 그러긴 했었는데, 하여튼 한 몇 달쯤 전부터는 살짝씩 이제 다시 감정이나 이런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투자에 조금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조금씩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생각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객관적인 근거만 갖고 우리 움직이려고 하고 최대한 어떤 감이나 느낌은 주관성은 좀 투자해서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쨌든 확률 게임에서 너무나 이 주관적인 부분을 좀 배제하는 것도 좀 다소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하여튼 요런 쪽 부분을 조금씩 좀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다시.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해서 주관성을 빼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었고 다시는 그리고 지금은 이걸 다시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투자에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생각을 좀 바꿔보고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요즘에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좀 시장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약간 매매의 어떤 성과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고민 중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평생 하는 뭐 그런 고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부분만 좀 이것만 이용해갖고 감을 매매에서 빼려고 했다면 지금은 약간 감을 다시 좀 조금씩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하던 뭐 나스닥 뭐 어젯밤에 뭐 상방 베팅도 뭐 단타로 뭐 조금 뭐 진입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죠? 뭐 기존이면은 뭐 지금까지면은 뭐 어떻게 뭐 하방 진입을 했다가 뭐 꼭 뭐 확인하고 청산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약간 확인하지 않고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럼 차라리 여기서 상방 진입. 뭐 아니면 뭐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럼 약간 미리 움직여갖고 여기서 뭐 하방 진입 한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감을 좀 더 넣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뭐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 매매에서 감을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되냐, 객관적인 부분을 얼마나 놓고 매매를 해야 되냐, 참 어쨌든 한 번 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의 생각은 요즘 그렇습니다. 조금씩 좀 감을 다시 활용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뭐 이야기 이 정도 좀 드려봤고요. 요즘 생각하는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봤고 오늘 있었던 기술적인 움직임들 체크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요즘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물론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따 흐름 볼 건데 좀 부진하고 중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강한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중국 증시는 좀 강하게 올라주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긴 했는데 A5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강하게 오르는 게 좀 기대가 되는 날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뭐 강하게 그리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지력을 재차 확인하면서 어쨌든 어떤 상승세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따가 차트 볼 거지만 조금 좀 저항을 누적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유럽 증시가 개장했네요. 그죠? 유럽 증시는 뭐 계속해서 뭐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뭐 세계 증시의 위기는 없어 보입니다. 위기는 없어 보이고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지금 그저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됐고 여기서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고 재상승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증시가 공통적으로 일부는 넘어간 증시도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일부는 좀 약해서 다시 하락이 시작된 증시도 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 정도 순간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잘하면 진짜 큰 상승장이 또 뭐 열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근데 뭐 한편으로 여기서 딱히 주도주 이런 게 좀 딱히 눈에 띄는 건 없긴 하거든요. AI, 반도체 이런 걸로 계속 해먹을 수밖에 없긴 할 텐데 AI는 요즘에 뭐 비싸다, 뭐 버블 논란 이런 것도 뭐 일부 사람들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이런 방향성은 뭐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물론 이제 위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낙관적이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금리가 확 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깜짝 무슨 뭐 부도 사태 뭐 그런 것만 없으면은 일단은 뭐 모든 것은 일단 좋아 보이고 잘 될 것으로 일단 뭐 그렇게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아직까지 낙관론이 아직까지 이제 약간 추상적인 거고 오늘 밤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증거를 봐야 되는 뭐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봤고 하여튼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중요한 뭐 그런 때예요. 예. 오늘 있었던 일들 그래서 뭐 가볍게 보자면 하여튼 뭐 다 같이 뭐 꺾이려는 뭐 그런 위기 없다 뭐 그런 이야기 드렸고 일본 증시는 근데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일본 증시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만하죠. 고점 덩어리 하나, 고점 덩어리 하나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어떤 추세선 하나가 붕괴됐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런 상승 추세선 하나 깨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일단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고, 물론 오늘 뭐 상승 마감이긴 한데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누적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부진하다.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는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상승 여기서 좀 둔화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급등을 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는데, 일단 뭐 급등의 타이밍, 가야 될 때를 살짝 놓친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상승은 괜찮아요. 상승은 가야 될 때를 놓쳐도 그냥 가요. 하락은 민감하기 때문에 가야 될 때를 놓치면 어김없이 다시 이제 반대로 가버리는데, 근데 상승은 뭐 조금 타이밍을 놓쳐도 좀 괜찮습니다. 좀 비교적 시세가 좀 둔감합니다. 상승은 때를 조금 놓쳐도 뭐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타이밍을 살짝 놓치긴 했으나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고요. 이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보시다시피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신고가 랠리, 정고점 완전히 돌파 안착했고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 혼자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 그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세계 증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서 가격 조정 한번 나오고 정석적으로 오르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독일만 지금 이런 모습이긴 한데, 하여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저런 모습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로 한다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뭐 미국 증시가 어떤 정고점을 넘어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정고점을 넘어간 친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좀 전에 보셨다시피 뭐 일본 증시 이런 거는 뭐 다시 재하락이 시작되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할 시점, 또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지수도 아침에 빅스 지수도 어느 정도 뭐 전저점 부근에 이제 바싹 갖다 붙은 상태라서 일단 뭐 경계는 좀 필요한 시점, 단기적으로 일단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를 일단 어젯밤에 밝히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시세는 좀 검증은 해볼 필요가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검증.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독일 증시가 지금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딱 돌파 안착했는데, 야 이거 진짜 맞냐? 한번 우리 검증해보자.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검증이 조금씩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근데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검증에 의미 있는 재료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수요일 날 있거든요. 수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또 그 전까지는 또 시간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또 찔찔찔찔 또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뭐 연출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하여튼 어디에도 위기의 어떤 신호, 전환의 신호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오늘 아시아국 통화들은 대부분 약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위안화죠? 달러 위안 환율인데 위로 올라가고 있다. 조금 좀 심상치 않은 부분. 이쪽이 어떤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를 앞두고 올라가려고, 여기를 앞두고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됐는데 충분히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도 뭐 보이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엔화도 뭐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엔화도 결과적으로 뭐 물론 중요한 자리 살짝 턱걸이 하고 있죠. 중요한 자리 여기로 봅니다. 여기 이 자리 살짝 오늘 턱걸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시아권 통화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뭐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아직도 좀 그러니까 완전히 낙관적인 어떤 낙관론이 좀 약간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아직 뭐 눈에 띄게 어떤 뭐가 확 드러난 건 일단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밤에 근데 그게 이제 뭔가 확 드러날 수도 있는 게 이제 오늘 밤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국 증시인데 뭐 한국 증시는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 그냥 자체적인 투기성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5월 7일 날 선물이 9포인트 상승한 이날부터 좀 투기성이 좀 극대화가 돼가지고 세계 증시고 뭐고 간에 일단 한국 증시는 자체적인 수급, 자체적인 어떤 그냥 투기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는 오늘 뭐 양대 지수 둘 다 부진했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부진했고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음봉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고, 이 음봉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만약 튀어 오른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효하다. 다만 이제 중요한 지지선은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죠. 지지선이 붕괴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뭐 아래쪽으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정고점 자리를 앞두고 이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 저항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정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진짜 완전히 이제 하락 끝이라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싸움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맞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질줄줄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맞는데, 이제 그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오늘 확 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150 현물 지수인데, 얘는 보시면 어딘가 어떤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요렇게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혹은 어떤 하방 매집 전략은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제 이 라인이 붕괴가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가만히 있는 게 맞지 않겠나. 위에서 매집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이제 가만히 이제 수익을 누적시키고 이제 좀 지켜보는 거지. 장대 음봉을 봤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막 본격적으로 뭔가 어쨌든 추격은 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집 전략이 가능한 가격대는 여기였습니다. 이제 이 가격대를 벗어났으니까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하셨던 분들 계속 수익 누적시키시고 가시면 되겠죠. 얘도 일단 아래쪽으로 지지선 붕괴시키고 음봉으로 확실히 내려왔으니까 나 이제 아래쪽으로 가겠어 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 재하락 가능성 열린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답답한 구간일 수 있는데,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여기서 지지선 하나 붕괴시킨 거니까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고, 일단 전저점까지 목표치는 열렸고, 여기서 이제 어떤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N자로 쑥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그런 자리. 아무튼 참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석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 정석이 높은 확률이라고 뭐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높은 확률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빠질 때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네가 많이 못 올라올 거다. 반등시 매도 전략 말씀드렸던, 어쨌든 참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뭐 코스피는 아직까지 조금 좀 애매한 뭐 그런 구간.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하고 뭔가 모아가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다. 풋옵션들이 뭐 보시다시피 약간 한 2, 3거래일 정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죠.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막 엄청 강력한 그런 게 일단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여튼 5월 9일 날 어제의 이 급락했던 움직임이 이 음봉이 좀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핵심적인 음봉이 되겠습니다. 저 음봉이 극복되면은 안 됩니다. 하락을 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온전히 그냥 이제 적당히 이제 하락을 하고, 어제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저 음봉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콜옵션은 뭐 굳이 볼 거 없고요. 하여튼 뭐 환율도 그래요. 환율도 뭐 눌림시 매수 가능합니다. 어떤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어서 힘이 좀 빠져서 그렇지, 어쨌든 눌림시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정석은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환율이 상승이 끝났다. 환율 상승은 끝나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 보면 눌림시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거래량도 막 찔찔찔찔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시세의 신뢰도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신뢰도는 좀 모자랍니다만 일단 근데 뭐 할 수는 있다. 지지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하여튼 그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된다고요. 한동안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키긴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급하게 쑥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하락의 탄력이 둔화가 됐죠.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중요한 자리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뭐 다 봤고요. 하여튼 그죠?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61선 돌파 한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 121선을 이번에 잘 지지를 한 거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21선 여기 잘 지지하는 모습이고, 지지선 지지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어쨌든 뭐 괜찮아질 수 있어요. 뭐 물론 근데 이 조금 좀 전고점 아직 여길 넘지 못했고,
약간 좀 의심스러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121선을 한 번에 터치하고 쭉 올라가야지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간다 이런 건 벌써 약간 좀 힘이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의심스러운 점이 여전히 있긴 있는데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일단 또 올라가고 있고 위험 신호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뭐 상방 단타로 일단 어젯밤에 일단 접근은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요. 오늘 뭐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자면 이제 그죠. 오늘 금리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적합한 그런 게 자연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다 봤습니다. 참 구리 가격 이런 거 보시면은 구리가 여기서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고점 벌써 돌파 한착을 뭐 사실상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시간 아직 이 봉이 마감이 된 게 아니라서 뭐 조금 좀 의심의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뭐죠? 반등시 매도 전략 약간 좀 틀어진 거죠. 이날 음봉을 기준으로 4월 30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걸 기준으로 해보자라 말씀드렸었는데 이 양봉이 튀어나와서 이 음봉을 극복하니까 이러면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죠. 물론 이 봉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오늘 막 갑자기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하락 전환하고 그런 게 아니면 그런 일만 아니면 얘도 추가 상승 가능성. 중국 증시 제가 뭐 어떤 좀 찜찜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 증시도 삐끗삐끗하면서 하락할 거면 이번 며칠 사이가 좀 중요했는데 구리까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중국 증시도 아직 죽진 않은 모양이구나. 아직 세계 증시 낙관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하여튼 그죠. 달러가 약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골드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죠. 국제 유가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하여튼 공통적으로 눈에 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